젠더 논쟁을 위한 혀체조 리뷰를 해볼게요. 이 책도 이전에 읽었던 변신처럼 다와다 요코의 강연 모음집입니다. 총 4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고 젠더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작가가 독일어를 사용하는 특성상 독일어와 관련된 설명이 꽤 나오고 이 부분이 어렵다고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또한 책에 실린 강연들은 시약 강의이기 때문에 작가가 임의로 기존의 작품을 해체하거나 변형하며 예시를 들기도 합니다. 시약 강의는 현역 작가를 한 학기 동안 개공 교수로 초빙해서 자신의 글쓰기 방식, 문학관 등을 이야기하는 강의이고요. 끝나며 원고를 다듬어서 출판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이 책과 변신이 그렇게 나와 번역된 책이에요. 이 두 번째 챕터가 독일어 설명이 많이 나와서 조금 어려웠는데요. 전체적으로 다와다 요코의 시선이 제가 생각한 적 없던 부분을 들여다봐서 재미있었어요. 다원적이고 보다 자유로운 젠더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독특한 포인트가 많아서 그렇게 무겁진 않아요. 이런 주제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번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혀만큼 젠더 중립적이면서도 에로틱한 함의를 지닌 신체기관은 없어요. 이런 느낌의 책입니다. 언어를 쪼개고 가지고 노는 게 다와다 요코의 특징인데요. 강의에서도 그 점이 잘 드러나요. 성별의 단어가 다른 독일어를 설명해야 하니 주석이 꽤 있는 편입니다. 신체, 언어, 옷 등 챕터마다 주요하게 다루는 매개체가 달라서 계속 다른 관점으로 유연하게 젠더를 바라보며 사고를 넓히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저는 즐겁게 읽은 책인데 다른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진지하고 엄숙하게 가르치는 책은 아닙니다. 다하다 요코가 바라보는 젠더는 이렇구나를 느끼시면서 작가가 선보이는 언어 해체를 즐기고 시야를 확장시키기 좋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책은 아니에요.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훑어보세요. 그리고 최근에 구매한 책들인데요. 주디 할머니는 독서 모임 책으로 읽고 싶어서 제가 추천한 책이에요. 딕테는 도서관에서 먼저 빌려왔다가 낙서나 밑줄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중고로 다시 구매를 했고요. 이거 구매하면서 작은 파티 드레스도 같이 샀습니다. 소유하기 소유되기는 출간을 기다린 책이에요. 김명남 번역가님이 작업하셨습니다. 표지가 강렬하고 아름답죠? 오늘은 이 책을 읽어볼까 합니다.
완독해서 간단히 리뷰해 볼게요. 제목처럼 공놀이하는 고양이 상점이 주요 배경입니다. 이 상점을 운영하는 가족들의 이야기이고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딸들의 결혼 생활까지 그립니다. 발자크 특유의 디테일한 관찰력과 묘사, 풍자가 있어요. 옛날식 철자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저는 책을 읽으면서 이런 사실들을 찾아보는 게 재미있더라고요. 가벼운 분량인데 페이지도 잘 넘어갑니다. 마지막 마무리도 마음에 들었어요. 이 소설은 노벨라 33 세계 중편 소설 전집 중 하나인데요. 이게 알라딘의 출판 브랜드더라고요. 찾아보니 유명한 작가들의 작품들이 꽤 있었어요. 낙권으로 파는 건 종류가 많진 않았는데요. 궁금한 책 몇 권이 더 있어서 추가로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소설의 배경이의 난이도도 그리 높지 않아서 발자크를 찍먹해보고 싶은 분들께도 괜찮은 느낌입니다. 즐거운 독서였습니다.
박완서 선생님의 주디 할머니를 완독했습니다. 제가 올해 한국문학은 박완서 선생님을 파보기로 마음먹고 독서 모임에서 이 책을 읽자고 추천했었어요. 근데 날짜가 이미 다른 일정이 있는 날로 잡히는 바람에 아쉽게도 모임은 못 나갔지만 개인적으로 따로 읽었습니다. 이 책은 박완서 선생님의 단편 중에서도 31명의 작가분들이 추천해주신 작품들을 추려서 묶은 단편집이에요. 총 10편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믿기 어려우실지도 모르겠는데 하나같이 주옥 같은 단편들로 전부 재미있었습니다. 최애 작품은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달라질 텐데요. 제 경우에는 해산바가지가 가장 좋았어요. 아들 선우 사상과 치매를 함께 다룬 구성이 영리하다고 느꼈습니다. 정말로 단편들이 모두 매력적이에요. 박완서 선생님의 입문용으로도 추천드리고요. 일독 권해봅니다. 단편들은 전쟁이나 가부장제 속 여성의 고충과 연대를 그리고 중산층의 껍데기만 본 듯한 모습들이 주로 풍자됩니다. 이전에 읽은 쏜살문고판 단편집도 그렇고 그 시대의 민낯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글들이었어요. 화도 나고 가슴 아프기도 하고 우습기도 한 여러 복합적인 감정들을 이끌어내는 단편집이었습니다.